예, 트럼프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잠시만요. 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홍정민 전 민주당 의원님과 이지혜 민주당 전 상근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죄송해요. 제가 못 외운 건 아니고요. 혹시라도. 아니, 안에서 또 PD님이 천천히 하세요 이러는데 어떻게 천천히 합니까? 굉장히 빠르게 또 소개를 해드리고 트럼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제 밤에 미 연방 대법원 현지 시간 20일이었죠. 이 트럼프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서 일단은 위법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나서 이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세계 무역 이 시장이 어떻게 좀 판도가 바뀌나? 우리 상호관세 이거 협의한 거 이거 다 바꿔야 되나? 다시 해야 되나? 뭐 이러고 있는데 트럼프가 또 다시 트럼프 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를 들어서 10% 부과하겠다 이렇게 또 결정을 했네요. 이렇게 하면 또 끝나는 건가? 이렇게 그냥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가? 뭐 청와대 이제 회의 열었다고도 하던데 우리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원님 요거 이제 미 연방 대법원의 결정 위법하다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기사화되긴 했는데 이게 뭐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 자리에 오른 지 한 1년 하고도 1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 그 1년 넘게 전 세계가 이제 끌려다닌 이제 관세 상황이죠. 무역 전쟁에서 그 근거가 된 법에 하여튼 그걸 위법하다라고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요. 어젯밤에 사실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헌법의 그러니까 위헌이다라는 판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위법하냐면 의회의 권한인데 그 조세라든가 관세에 관한 거는 그 대통령이 맘대로 행사해서 위법하고 또 트럼프가 근거로 든 그 국가경제 비상권한법 이 법에 근거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이제 아마 트럼프는 이제 보수가 6이고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이제 한 3명이니까 6대 3으로 해서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6대 3으로 6이 이제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만큼 권력 분립과 이제 법치주의의 위반이다라고 미국에서 확실하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즉시 무효가 됐습니다. 즉시 무효가 된 거예요. 예. 이 판단에 대해서 사실은 예상을 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1심, 2심 전부 다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었고 전체적으로 연방법원까지 합하면 15명 판사 중에서 11명이 지금 위법하다고 본 거래요. 그러니까 위법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걸 트럼프가 받아줄 건가 뭐 이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 받아줄 건가? 일단 받아들일 건가? 받아들일 건가? 이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즉시 효력이 발동하고 본인도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상호 관세는 없는 것으로 이제 결과가 된 것이고 그 트럼프가 이 위법 결정이 나오자마자 대법관들을 향해 바보와 아청꾼들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바보와 아청꾼들이 사실 그동안 1년 동안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을 뒷받침해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트럼프 개인, 트럼프 행정부 이런 여기에서 하는 그런 정책들을 뒷받침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인정해줘서 사법 리스크도 줄여주고 출마 자격도 유지해준 것이 바로 이 아첨꾼들과 바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을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자꾸 추방하고 그리고 이민 자격을 박탈하고 그런 시도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 대법원에서 행정부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주면서 트럼프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바보들과 아첨꾼들이 요 위법한 이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 IPA 법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위법하다, 권한을 넘어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오늘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보니까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에 관한 역사적인 판결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써놨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조세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와 관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결정하기로 헌법에 부여되어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가 네 마음대로
마음대로 이 과세를 이 법에 의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선을 그은 판결이기 때문에 대법관들도 아무리 트럼프가 지명한 대법관들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겠다. 이것이 헌법적 가치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아무리 트럼프를 하고 싶어도 이 법에 대해서는 이 위법 판단에 대해서는 아마 무르기는 쉽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뒤에서 볼 것처럼 122조라던가 301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관세로 너희들을 목 졸라 매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트럼프는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플랜 B를 바로 가동을 했습니다. 네. 많이 말씀드렸듯이 무역법을 들어서 상호관세 10% 바로 부과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301조 들어서 관세 조사까지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관세 정책이 본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관세맨, 타리프맨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거를 사법부에 의해서 부정을 당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플랜 B가 바로 가동이 됐는데요. 24시 미국 시간이겠죠. 24일 0시부터 네. 그 무역법 122조에 의해서 이제 뭐 10% 되는데 이거는 5개월까지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국회가 이거를 새로운 법으로 뭐 인정 추인을 해주거나 다른 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딱 시한부 조건이고요. 그리고 15%를 넘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아마 301조 같은 경우를 같이 가동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꼭 트럼프 정부 아닐 그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을 대상으로 이 301조로 이제 그 관세 부과를 결정했었어요. 예. 미국에서 실제로 유효하게 많이 가동되고 있는데 이거는 상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한도 길어요. 4년까지도 부과할 수 있어서 되게 좀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301조로 우리가 타겟이 안 되도록 노력하는 뭐 이런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지금 조용히 있습니다. 이 관세 예. 조사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무역 이게 수지랑 관련된 건데 예. 아무래도 지금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적자국입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 폭이 좀 큰 나라들에 대해서 뭔가 불공정 행위가 있지 않았냐라고 막 USTR 그 통상산업부에서 조사를 해서 뭐 미국 맘대로 조사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너네가 불공정했을 거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보복 관세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미국 입장에서 그냥 관세 조사를 해서 네. 결론을 내리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이게 더 어마무시하네. 그 꼭 직접 관계가 없어도 예.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쿠팡에 대해서 미국 투자사들이 막 이제 청원을 넣는 네. 상태예요. 그래서 한국이 뭔가 불공정하게 미국을 대우하고 있다라고 그냥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리면 정말로 이렇게 보복 관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열심히 이렇게 무역 협정상을 하고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도 했지 않습니까?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계속 있다라는 거죠. 신중하게. 아하, 그렇군요. 트럼프가 굉장히 그 당황하지 않고 칼을 빼드는 자신감을 보이는 이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중간선거 때문이다.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중간 선거에서 저는 중간 선거가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중간선거 그래야지 때문에. 그렇죠. 이 전 세계적인 강도짓을 그래야지 멈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지금 11월에 중간 선거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자신감, 내가 이 세계 질서를 지배하고 본인이 강한 스트롱맨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이 위법 판결이 나왔을 때도 자기 소셜 미디어에 뭐라고 써졌냐면 다행히도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관행, 법령, 기타 권한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무역을 파괴할 수도 있고 나라를 파괴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어쨌든 11월에 중간선거 있는데 지금 굉장히 트럼프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와 절연하려고 하는 그런 공화당 의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사법부의 방해에도 우리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지킨다. 이런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미국들에게 꼭 전달을 해야 되는 필요가 트럼프 개인에게는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계속 강력하게 그리고 전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계속 나아가고 그리고 관세에도 더 거두어들이는 그런 쪽으로 행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아하. 전망을 해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 연방 대법원에 위법하다라는 판결 이후에 그렇다면 이제 기업들에게 징수됐던 관세 부분에 대해서 환급 소송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환급 조치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아마 대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없이 하급심 결론으로 넘겼기 때문에 아. 이게 결론이 안 난 상태인데 아마도 이게 기업이 근데 우리나라 기업을 직접 가리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일단은 미국 내 그러니까 조사에 따르면 그 미국 자국 내에서 이게 떠하는 기업들이 일단 수입 업체들이 어쨌든 관세를 떠하는 게 9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위법으로 판결이 날 거를 대비해서 좀 몇몇 대형 기업들은 이미 이게 소송을 걸어놨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환급할 거라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까지 막 이렇게 같이 끼어들기는 조금 시간을 두고 하고 다른 나라 입장에서도 이걸 괜히 우리 자기 했다가 입고이면 예, 그렇죠, 지금 그렇죠. 아마 인도나 뭐 그런 동남아들이 특히 그러고 숨을 죽이고 있다고 해요. 이제 뭐 아. 간신히 이 잣대에서 벗어났는데 예. 또 그런데 어쨌든 미국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금액들 뭐 아. 예, 금액들을 지금 환급 소송하고 심지어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소비자들한테까지도 환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 주장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는 소송전이 장기화될 거다라고 이제 아.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기업들 또 미국 예. 내 소비자들이나 정치계 쪽에서 뭐 그런 움직임이 먼저 있고 나서 이제 예. 외국에서도 보겠다. 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우리나라 비롯한 동맹국들은 관세 협상을 이미 이뤘고 여기에 그러면은 뭔가 영향을 미치는 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여러 가지 이제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지금 청와대 보니까 이재명 정부는 관세 합의 손상 없이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면서 관계 장관들 모여서 지금 회의를 열고 있거든요. 요거 이제 관세가 조정 국면에 들어갈까 아니면은 이 밝힌 대로 그대로 가도 되는 건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우리에게 부과된 상호 관세라는 것은 이미 효력이 중지되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122조라든가 301조를 통해서 계속 그 관세 유지를 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트럼프가 밝히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상호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25%에서 15%로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협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뭐 조선 산업도 그렇고 우리 뭐 핵 연료를 사용하는 재처리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그 보안이라던가 아니면 군사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도 엮여서 이 협상을 같이 지속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15%에서 이것이 없어지고 그럼 다시 다른 관세가 적용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관세 문제 그리고 이 본인들의 자국 무역 수지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대상으로 전쟁을 한다라고 처음에 관세 맞아요. 협상 카드를 꺼내 들었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국에서 희토류라던가 이런 이 본인들의 아픈 곳을 긁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건들지도 못하고 일본이나 뭐 우방국, 뭐 한국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떤 과실을 따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이 외교부라던가 이 가동 라인을 동원해서 이 화해 이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유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협상을 많이 주도를 해왔는데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11월에 중간 선거도 있고 그리고 이 방법이 지금 위법이 판결이 난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든 다급해진 트럼프가 또 어떤 미친 카드를 우리에게 들이댈 것인지 이런 네. 것들을 우리 정부에서 예의주시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또 문제는 무엇이냐?
뭐냐면 우리 정부가 아무리 무언가를 착착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엿장수 마음인 것처럼 트럼프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무역법 그 122조 네. 보니까 최대 15%예요. 네. 지금 트럼프가 10% 부과했지만 또 15%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상호 관세지 또 품목별 관세는 또 다른 얘기라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이거 너무 안개 속이에요. 맞아요. 불확실성도 크고 실제로 이제 방금 계속 중간 선거 말씀하셨는데 그 선거가 중요한 게 트럼프 1기 때는 그 여소야대였어요. 근데 이제 2기 트럼프 지금 앞에 그 인연이 여대 야소라서 미세하게나마 그래서 지금 트럼프 맘대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30%대고 아하. 그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이제 국민들이 이 관세 때문에 물가가 너무 높아서라고 답한 아. 이제 미국 국민들이 65%가 넘는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여기 판결까지도 이제 위법하다고 나왔으니까 뭐라도 미국에 유리하게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유효한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관세를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든 중간 선거에 유리하게 할 거예요. 아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라고 보고 사실은 좀 애매한 상황이죠. 상호 관세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낮추려고 투자를 많이 하기로 했는데 상호 관세가 근거가 없어졌으니 그리고 우리 팩트시트에도 다 그게 상호 관세가 어쩌고 저쩌고 써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투자를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아하, 지금 네네네. 우리가 투자를 안 했다가는 방금 말씀하신 그렇죠, 품목적 그렇죠. 관세나 다른 예. 뭐 슈퍼 300 그냥 슈퍼가 아니라 일반 무역법 301조에 따라서 뭔가 또 보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신중하고 국익 중심으로 실용 외교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고 국민의힘처럼 지금 어제 그 판결이 나왔는데 오늘 갑자기 입장을 내고 아 이거 뭐 이럴 공세를 수는 그냥 예,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된통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함께 면밀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이익이 뭔가를 굉장히 계산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니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영범 정책실장이 모여서 계속해서 회의를 열고 있는데 이거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아니 어려운 질문이고 사실 저는 단 한 가지 네. 국민의힘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된다고 있으면 돼요.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위성락 실장이며 대통령이며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8개월 된 이 상황에서 외교적 성과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것들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이 와중에 대통령이 엊그저께 그 트위터에 왜 국내 문제를 외신에 미국의 입장을 물어보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들고 가서 미국에서 도와달라 미국의 입장은 어떠냐라고 국민의힘과 그 동조하는 세력들만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전략대로 착착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트럼프 이야기는 뭐 여기까지 합시다. 파파파파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